이란의 결사항전 선언, 미국의 중동 압박 강화에 따른 전면전 문턱의 선 세계. 오프닝. 지금 중동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범주를 넘어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오가고 있습니다. 종전안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외교 채널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해병대가 이동하고 공수부대가 배치되며 해협과 에너지시설, 대리세력과 핵 문제를 둘러싼 압박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의회 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던진 메시지는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말로는 협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만약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들인다면 이란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전투 의지의 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미국의 움직임을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충돌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번 사안이 위험한 이유는 양측 모두 자신이 방어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 대리세력 지원, 해상교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란은 미국이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협상안이라는 형식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군사력 과시를 통해 체제와 주권을 굴복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위협한 쪽으로 규정하는 순간 협상은 대화가 아니라 힘겨루기의 연장선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의 계산착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유가, 해상 물류, 중동 주둔 미군, 이란 혁명수비대,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대리 세력까지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리바프의 발언이 왜 지금 나왔는지, 미국의 15개 항 종전안은 무엇을 노리는지, 미군 증파가 실제 지상전 신호인지 아니면 협상용 압박인지, 그리고 이 충돌이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어떤 파장을 남길 수 있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막. 갈리바프의 발언, 단순한 강경론이 아니다. 갈리바프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익숙한 전시 수사처럼 들립니다. 미군이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발언은 세 방향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첫째, 국내를 향한 결속 메시지입니다. 둘째, 미국을 향한 경고입니다. 셋째, 중동 전역의 친이란 세력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먼저 국내용 메시지로 보자면 이란은 지금 체제 안정과 전시 동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간 피해, 경제적 타격, 국제 제재, 사회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국민에게 우리는 밀리지 않는다. 적은 겉으로 협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침략을 준비한다.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다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주입하려 합니다. 갈리바프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 국면에서는 내부 이견 자체가 체제 위협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국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란은 공중전과 미사일전, 해상 봉쇄와 비정규전에는 이미 오랜 시간 대비해온 국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징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국군의 본토 상륙, 즉 지상군 투입입니다. 이란은 공습을 당해도 버틸 수 있고 제재를 받아도 견딜 수 있으며 대리 세력이 압박받아도 대응 카드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직접 이란 땅에 발을 디딘다면 그것은 체제의 생존이 걸린 전면 항전의 명분이 됩니다. 갈리바프는 바로 이 지점을 선제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전은 곧 결사항전이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어 미국이 그 선택지를 쉽게 꺼내들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입니다.
셋째로 국제사회와 지역 세력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란은 자신이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만약 미국이 지상전으로 확대한다면 그것은 이란 본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홍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기지, 레바논과 예멘까지 연결되는 복합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리바프는 그런 광역 위기의 문턱을 미국이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저항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친이란 진영의 결속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갈리바프라는 인물의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수비대 경력과 치안정치 경험을 두루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즉, 이 발언은 의회 수장의 말이면서 동시에 안보 엘리트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개인 의견보다는 이란 권력 핵심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마. 왜 지금 지상전을 꺼냈나? 사실 이 국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왜 이란이 굳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지상전 가능성을 먼저 강조하느냐는 점입니다. 공습이나 해상 충돌, 대리세력 교전은 이미 충분히 긴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리바프는 미국이 비밀리에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이란이 최근 미국의 군사 배치를 단순한 압박 이상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의 전개뿐 아니라 해병대와 공수전력을 중동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은 단순히 하늘에서 폭격만 하는 전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배치 자체만으로 곧바로 침공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억지력 확보, 비상 탈출 작전, 해상로 안전 보장, 특정 거점 확보, 제한적 상륙, 외교 압박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당장 침공은 아니더라도 침공 가능한 자세를 갖추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지상군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동안 실제로는 병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간극은 이란에게 매우 유용한 선전 소재가 됩니다. 즉, 보라, 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갈리바프가 외교 메시지와 지상 공격 준비를 동시에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교가 진심이 아니라 위장 전술이며 실제 목적은 군사적 굴복 강요라는 프레임을 국내외에 심으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협상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전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지상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상대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데 쓰입니다. 미국이 병력을 보내는 이유가 결국 협상장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란은 그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고 미리 선언함으로써 압박 효과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리바프의 말은 단순한 격앙된 반응이 아니라 협상과 군사, 압박이 뒤섞인 국면에서 이란이 던지는 역압박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는 역설도 있습니다. 지상전을 강조하는 순간 국제사회는 되레 미국이 정말 지상 옵션을 검토 중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란이 그런 공포를 부각할수록 시장은 불안해지고 유가는 출렁이며 해운과 보험 비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란이 활용 가능한 간접 압박입니다. 즉, 총 한 발 더 쏘지 않고도 지상전 가능성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3막. 미국의 15개 항 종전한 평화의 제안인가 굴복의 요구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이 이란 측에 전달했다는 15개 항의 종전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는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금지,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IAEA 이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대리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휴전 조건이 아니라 이란의 전략 자산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포괄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 요구는 논리적입니다. 핵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란 문제는 반복될 수 있고 대리 세력 지원을 끊지 않으면 지역 불안정은 지속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계속 인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쟁 또는 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란의 군사핵 대리전 수단을 동시에 약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이란에게 이러한 요구는 전쟁의 종식 조건이 아니라 전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협상 문서로 받아내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리바프가 미국이 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목표를 15개 요구안에 담았다고 비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며 체제와 안보의 핵심 수단을 일괄 포기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시설, 우라늄, 미사일, 해협, 대리 세력은 이란에게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억지력의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 전체를 해체하라는 요구는 곧 체제의 전략적 무장해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란에게 경제와 군사 상징이 모두 결합된 사안입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필요시 미국과 걸프 산유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해협을 완전히 자유로운 통로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는 단순한 해상 통행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지역 지렛대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미국의 15개 항 종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를 끝내기 위한 체계적 조건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패전국에게나 요구할 법한 구조적 굴복안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존재하더라도 그 협상 자체가 출발점부터 너무 다른 현실인식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사막. 협상을 말하면서 항모를 보내는 미국. 국제정치에서 말과 행동은 원래 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특히 그 간극이 크게 보입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종전한, 협상 가능성, 외교 채널, 대화의 여지 같은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고 해병대가 중동으로 향하며 공수부대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뒤에 세우는 방식, 즉 말은 외교로 하고 힘은 실전 배치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상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거부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실제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모와 해병대, 공수부대는 그 대가의 실체를 가시화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것을 협상력 제고가 아니라 침공 예고로 받아들이는 순간 억지는 오히려 선제 대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움직임을 비밀 지상 공격 준비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총구를 들이대고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복잡한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지상군 투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는 제한적 목표, 예컨대 해협 재개방 압박이나 특정 거점 통제 목적을 거론합니다. 또 다른 분석은 본토 남부 군사기지 타격과 해안 능력 제거를 위한 제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즉, 현재의 병력 이동은 단순한 과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군사적 시나리오를 열어둔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협상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상대 의도를 최악으로 가정하기 쉽습니다. 미국은 압박이 충분히 먹히면 이란이 양보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버티지 못하면 다음은 본토 침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마, 항모전단, 해병대, 82공 수사단 군사 압박의 의미. 최근 공개된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중동에서 단순한 공습 지원 이상의 전력 배치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조지 H.W. 부시 항모전단의 중동 전개 가능성이 거론됐고 해병대 수천 명,
82공 수사단 병력 이동도 보도됐습니다. 일부 분석은 몇 주 내 최대 8,000명 수준의 해병과 병력이 지역에 추가로 모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항모는 단지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인 공중 우세와 정밀 타격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항모 전단이 많아질수록 미국은 더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 통로 보호, 탄도미사일 방어 지원, 전자전, 정보감시 정찰, 위기시 민간인 철수 지원 등도 훨씬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또 다릅니다. 해병대의 존재는 필요하면 상륙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물론 그것이 곧바로 대규모 침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해안 거점 확보, 선박 및 항만 보호, 특수목표 점령, 억류, 자산 확보, 퇴로 보장 같은 더 작은 임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병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는 지상 접촉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82공 수사단 역시 상징성이 큽니다. 이 부대는 신속 전개, 공중 강화, 위기지역 즉흥 투입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부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한 급변 사태에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곧 외교적 언어로 번역하면 미국이 단순히 해상 공중 차원에서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현장 개입 능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병력을 모으고 있을까요? 첫째, 진짜 전투를 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투를 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국제정치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전쟁 가능한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겁을 먹고 양보하면 실제 전투는 불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굴복 강요로 받아들여 오히려 버티면 준비된 병력은 곧 실제 충돌의 기반이 됩니다. 버티면 문제입니다. 억지와 도발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6막. 지상전은 정말 가능한가?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이란과의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자면 대규모 전면 침공은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고 산악과 도시, 해안과 내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각종 준군사 체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강한 반미 반침공 정서가 결합하면 외부 지상군에게는 악몽 같은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전면적인 정복전보다 제한된 목표를 상정합니다. 예컨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특정 군사 거점 무력화, 이란 남부 해안 능력 제거, 해상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국지 상륙, 혹은 카르그섬 같은 전략 시설을 겨냥한 제한 작전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제한 작전이라도 상대가 이를 국가 침공으로 규정하면 곧바로 전체 전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은 정면 대칭전에서 열세가 있더라도 비대칭전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해안미사일, 무인기, 기뢰, 고속정, 지하시설, 대리세력, 그리고 장기 소모전에 대한 의지까지 결합하면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지작전이 장기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전쟁의 성격은 압박에서 점령 저지전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갈리바프가 이란 병사들은 미군이 지상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비대칭의 자신감 혹은 그렇게 보이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국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 압박은 전면 지상전 결심이라기보다 지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옵션은 옵션으로만 남을 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우발적 충돌, 예컨대 해협 봉쇄 심화, 미군 기지 대규모 타격, 인질 사태, 선박 침몰, 대규모 에너지 시설 파괴 등이 벌어진다면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가능성에 불과했던 옵션이 내일 불가피한 대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결심 그 자체가 아니라 결심을 강제하는 사건입니다. 전쟁은 종종 지도자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시작됩니다. 7막 호르무즈 해협, 세계 경제의 급소. 이번 위기의 또 다른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단순한 지도상의 좁은 바다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서 긴장이 높아지면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해상보험료가 뛰고 물류 비용이 오르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함께 커집니다. 미국이 종전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세계 시장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해협의 안정적 개방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전략 카드로 활용할수록 전쟁은 단순한 안보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이란 역시 이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해협은 이란에게 군사수단이자 정치수단이며 경제 제재에 맞서는 보복수단입니다. 서방이 금융과 원유 제재로 이란을 옥죄일수록 이란은 자신도 세계 경제의 급소를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유인이 커집니다. 즉, 이란은 우리가 불안정하면 세계도 불안정해진다는 구조를 활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강경해집니다. 해협 봉쇄 또는 봉쇄 위협은 미국이 결코 방치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단지 동맹 방어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 유지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를 묵고한다면 이는 중동뿐 아니라 다른 전략 해역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양측이 물러서기 어려운 상징 공간이 됐습니다. 이란에게는 마지막 지렛대이고 미국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의 상징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작은 사건도 대단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8막 이란은 왜 물러서기 어려운가? 외부에서 보면 이란은 공습과 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 압박 속에서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한 이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상 지금 물러서는 모습은 곧 체제 취약성을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오랫동안 저항과 자주, 반서방 노선을 체제의 정당성의 핵심 자산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국면에서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 내부적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결국 굴복하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핵 문제, 미사일 능력, 대리세력 네트워크는 이란이 자신을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온 축입니다. 이를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수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 내부의 경쟁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온건파보다 강경파의 언어가 더 힘을 얻습니다. 전쟁과 위기 국면에서는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쉽게 굴종이나 배신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갈리바프 같은 인물이 강한 표현을 쓰는 것도 단지 대외 메시지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권력 지형 속에서 자신과 진영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란은 비대칭 억지력의 효용을 과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협, 미사일, 무인기, 대리세력, 민족주의 동원 능력을 종합하면 미국도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도 지상전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호 부담이 반드시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 상대가 결국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오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9막 미국은 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은 왜 지금처럼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과거 이란과의 합의가 반복적으로 불안정했고 핵 문제와 지역 대리 세력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휴전이나 봉합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란의 능력 자체를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계산에서도 약해 보일 수 없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흔들고 대리 세력을 통해 미군과 동맹을 위협하고 핵 문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대가 없이 물러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밀려서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협상이라는 장면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력을 보내고 옵션을 늘려두는 것은 향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동맹국 방어, 미군 기지 보호, 선박 호송, 해협 확보, 인명 구조, 제한 타격, 상륙 가능성 시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예술이지만 군사는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압박의 역효과도 분명합니다. 미국이 요구를 너무 크게 걸수록 이란은 이를 애초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항복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국 협상은 실질적 타협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누가 더 큰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 문서 한 장이 평화의 문이 아니라 전쟁의 연장선이 되기 쉽습니다. 신막 갈리바프의 메시지가 중동 전체에 던지는 파장. 갈리바프의 발언은 이란과 미국만의 관계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 세력, 그리고 걸프 국가들 모두 이 발언을 자신들의 계산에 넣게 됩니다. 친이란 진영에는 본토 항전의 상징적 신호가 됩니다. 즉, 이란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것이며 지역 저항축 역시 쉽게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반면 걸프 산유국과 중동 내 미 우방국에는 다른 의미를 줍니다. 만약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당신들의 영토와 항만, 정유시설, 공항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외교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역 국가들은 전쟁 종식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안보 보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약하면 불안하고 너무 강하면 보복의 표적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공개적으로는 신중한 균형 외교를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갈리바프의 발언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중동 전역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사건입니다. 한 문장이 수많은 수도와 군사기지, 금융시장, 원유선물시장, 해운회사 회의실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11막 전쟁과 협상이 동시에 굴러갈 때 벌어지는 일.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전쟁과 협상이 함께 굴러갈 때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굴복시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말로 하지만 설득은 폭격과 병력 이동, 경제 압박, 심리전으로 수행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협상하자면서도 항모를 움직입니다. 이란은 협상은 가짜뉴스라며 단결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종전 조건과 역제한을 둘러싼 보도가 이어집니다. 말로는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을 계속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구 전략입니다. 즉, 양측이 어떻게 체면을 구기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설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출구가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란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이란의 요구 역시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중간지대인데 현재의 공개 메시지들은 그 중간지대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없애고 있습니다. 갈리바프의 강경 발언은 국내 결속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교적 유연성은 줄입니다. 미국의 군사 증강은 협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의 공포와 오판 가능성을 키웁니다. 결국 양측 모두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이는 선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위험한 판을 만드는 셈입니다.
12막. 세계는 왜 이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가? 이 충돌은 중동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입니다. 유가가 뛰면 전 세계 물가와 금리, 성장률 전망이 흔들립니다. 둘째, 해상 물류입니다. 해협과 홍해의 불안은 운송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제조업과 소비 시장에 연쇄 충격을 줍니다. 셋째, 금융시장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신흥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강대국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이 중동에 더 많은 군사외교 자원을 투입할수록 다른 전략 공간에서의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동맹 신뢰와 억지력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는 단지 중동 현안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전체와도 연결됩니다. 다섯째, 국제 규범의 문제입니다. 핵시설, 해상 통로, 대리 세력, 정권 안정, 제한전과 전면전의 경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기가 관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동 위기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 질서 운영 방식에 대한 선례 싸움이기도 합니다. 클라이맥스. 결국 갈리바프의 미군 지상전 땐 결사항전 발언은 하나의 선언으로 요약됩니다. 이란은 공습과 제재, 외교 압박에는 버틸 수 있어도 본토 상륙만큼은 체제 생존을 건 전면 항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항모와 병력 이동을 통해 우리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느 쪽도 스스로를 공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질서 회복과 위협 억제를 말하고 이란은 주권 수호와 침략 저지를 말합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방어자라고 느끼는 순간 타협은 비겁함처럼 보이고 강경책은 정당성처럼 포장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힘의 크기보다 인식의 충돌에 있습니다. 미국은 압박하면 이란이 물러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버티면 미국이 결국 한계를 느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종종 누가 더 강한가 보다 누가 더 잘못 계산했는가에서 터집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장 밖에서 협상을 강요하는 전쟁의 언어이고 동시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역설의 정치입니다. 갈리바프의 발언은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양측의 상상 속에서 지상전이라는 장면이 현실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엔딩.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병력 이동이 실제 작전 준비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용 압박으로 멈출지, 이란이 15개 항 요구를 정면 거부한 채 대결 수위를 높일지 아니면 부분적 역제안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세계 경제의 급소로 남을지 아니면 제한적 안정장치가 작동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이 서로의 의도를 최악으로만 해석하는 이 위험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입니다. 갈리바프의 말처럼 지금 이란은 자신들이 큰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위기는 더 커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러설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할수록 외교는 문장이 아니라 시간 끌기로 변하고 군사 배치는 경고가 아니라 예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동의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와 바다를 가르는 항모, 해안가에 배치되는 병력, 그리고 방송과 성명 속 거친 문장들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과연 이 위기는 힘으로 굴복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파멸 가능성을 확인한 뒤 뒤늦게 타협의 언어를 찾게 될 것인가?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은 전쟁이 끝나가는 곳이 아니라
전쟁과 협상이 가장 위험하게 겹쳐지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들어오는 긴급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에 손길을 주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